오터니와 이정우 에런저지까지 볼 수 있는 기회, 이현우의 MLBTV 개막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지난해 역대급 타격 부진을 겪은 배치가 오프시즌 회복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올 시즌 배치의 반등이 가능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키 배치의 커리어 최악의 공격 시즌이었습니다. 2025년 배치의 타격 성적은 타율 2할 오픈 8리, 20홈런에 82타점, OPS는 0.732, WRC 플러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4에 그쳤는데요. 데뷔 이후에 타율, OPS, WRC 플러스 모두 커리어 최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배치 선수가 이제 유격수 풀타임을 맞아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긴 했지만 사실은 MVP급 타자였던 이 배치의 타격 성적이 추락했다라는 거를 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배치의 부진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갑작스러운 질병에 따른 이 체중 감소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즌 시작 직전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약 9kg가량이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근력 약화로 인해서 타석에서 나쁜 습관이 형성됐다고 배치 본인도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시즌을 치르면서 이 체중이 회복이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봤을 땐 아마도 노로바이러스의 좀 일정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이 여파가 시즌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 사실 배치 선수가 이번 다저 팬페스타에 참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을 두고 당시의 고충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월 말에는 왼쪽 엄지발가락 골자로 결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불 안 켜고 화장실 가다가 부딪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7월에는 또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또 안 좋은 일도 있었죠. 배치 개인에게는 정말 또 힘들었던 한 시즌이었던 셈이에요. 네, 두 번째 부진 원인은 아무래도 유격수 전향에 따른 이 타격 루틴의 붕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 시즌 텍사스 오스틴에 방문해서 트로이 툴로위츠키와 함께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수비 훈련에 매진을 하느라 평소에 타격 훈련 루틴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툴로이츠키 선수가 사실은 유격수 수비도 정말 잘했었던 선수이니만큼 툴로이츠키에게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같이 유격수 수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한 게 이게 시즌에 도움이 되긴 했겠습니다만 이 타격 쪽에는 조금 소홀히 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시즌 중에는 유격수 포지션 변경이 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부인을 했었던 배치이긴 합니다만 비시즌 강도 높은 수비 훈련 탓에 이 타격 등 다른 측면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에서는 정말 눈부신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일 텐데요. 이 유격수 풀타임 셔틀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됐습니다. 야, 수비 하면 되잖아. 이거 배치가 또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지난해부터 이 배치가 유격수 수비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럭스의 부진으로 인해서 배치가 갑작스럽게 유격수를 맡게 된 건데 이번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유격수 풀시즌을 보내니까 지표가 말도 안 되게 좋아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하는 DRS에서는 플러스 17점으로요. 메이저리그 유격수 전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볼 수 있는 OAA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6점, 유격수 기준으로는 공동 8위고요. 상위 9%를 기록하면서 유격수 정착에는 완벽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 커리어 대부분을 우익수로 나섰던 선수가 유격수로 가서 훈련을 열심히 하니까 유격수 수비도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급으로 성장을 했다는 건데 배치의 나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이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야구 재능을 지녔구나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선수들 때문에 이 수비 못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인마 노력을 하면 되잖아 너는 왜 안 돼?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외야수에서 유격수로 전향해서 이런 수비를 펼칠 수 있는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배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사무실 이사해야 되는데 인터넷 어떡하지? 위원님 왜 그러세요? 인터넷 끝판왕 모르세요? 인터넷 끝판왕?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래요.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인터넷 휴대폰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의 150% 보상.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겠죠? 365일 언제나 1866-2026으로 전화상담 가능하니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수비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타격 세부 지표에서 드러난 우려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 배츠 선수의 배트 스피드가 2023년에는 71.3마일에서 지난해 69마일대로 이제 하락을 한 건데요. 사실 2023년에 71.3마일 요것도 빠른 배트 스피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게 조금 더 감소를 하면서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배트 스피드라는 거는 빠를수록 꼭 좋고 느릴수록 꼭 나쁜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선수의 고유값이 있는데 이 고유값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는 이 사실은 타격에 있어서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드 히트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95마일 이상의 타구 비율이 커리어 최저인 35.8%를 기록했다는 거. 이 확실히 이 근력 감소의 영향도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츠 선수 역시 배츠라는 거 시즌 막판에는 보여줬죠. 반등의 실마리를 보여줬었는데요. 8월 4일까지는 타율이 2할 3푼 1, 2, OPS도 0.657에 불과했습니다만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본인도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이 JD 마르티네즈 이 선수가 또 타격 이론 요런 데도 굉장히 빠삭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배츠와 함께 보스턴에서도 팀 동료이기도 했었고 다저스에서도 뛰었었던 이 JD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팬그래프에 타격 관련 칼럼을 기고할 정도로 이 타격 이론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티네즈와 훈련이 확실히 배츠의 반등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인터뷰를 통해서도 남은 시즌은 마음을 비우고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하겠다. 이러니까 타격에서도 또 반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후 47경기에서 배츠의 타격 성적이 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할 1푼 7리, OPS는 0.892로 거의 0.9 가까이 기록을 하면서 시즌 막판 여전히 MVP급 기량이 남아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시즌 배츠 선수가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유격수 수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니까 다시 한번 자신의 루틴대로 또 몸 상태 회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시즌 동안 몸을 재구성하겠다. 이렇게 배츠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있었던 몸 상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본인도 인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스윙에 생긴 안 좋은 습관이나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무키 배츠 선수 올 시즌 33살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도전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은 체구 탓에 사실은 메커니즘이 중요한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타자이기 때문에 스윙 궤적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2시즌 연속으로 이 장타력이 감소한 거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유격수라는 포지션 자체도 포수 다음으로 체력적인 소모가 큰 포지션이기 때문에 33살의 배츠에게는 이 부분이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배츠 선수가 부진한다고 한다면 이 다저스에게도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지난 가을 다저스가 사실 배츠 부진 때문에 좀 고생했던 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끝까지 로버츠 감독이 배츠를 믿고 기용을 하면서 이 배츠가 17경기에 전부 출전을 했는데 타율이 2할 2푼 9리 그리고 OPS는 0.648에 그쳤거든요. 이 배츠가 반등을 하는 거는 다저스의 올해 월드시리즈 3연패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배츠 선수 계속 2번으로 기용을 하다가 3번 내렸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4번까지 또 밀려났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배츠 선수가 또 올해 타순도 한번 좀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일 터커 선수가 합류를 했으니까 이 타선을 또 다시 재구성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렇죠. 새로 영입한 카일 터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브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오타니는 1번 고정이고 배치는 3번 타자라고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타니, 터커, 배치, 프리먼의 스미스까지 말 그대로 공포의 상위 타선이 구축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스미스까지 지나간다고 해서 여기부터 이제 뭐 쉬어가는 타순이야. 그게 아닌 게 먼시 있고 테오스카 7번, 파에스 8번, 에드먼이나 뭐 김혜성 선수가 이제 9번에 또 배치되는 그런 이제 라인업이더라고요. 그렇죠. 파에스가 8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다저스의 타선 뎁스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현우 의원님께서는 이 배츠 선수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33살 시즌을 맞았습니다. 이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이렇게 타격 성적도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캠프를 좀 잘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캠프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영향이 당연히 저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실 33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했을 때 예전같이 OPS 0.9, 1을 칠 수 있는 MVP급 스탯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일정한 배치라면 분명히 0.8 이상의 OPS는 충분히 뽑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치가 이제는 수비를 잘하는 유격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정도 공격 생산력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다저스 타선에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WAR 측면에서도 유격수 수비 잘하면서 OPS 0.8 이러면 뭐 4승 5승 가까이 뭐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스타급 레벨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배치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현우의 MLBTV는 비시즌에도 매일 있는 스토브리그 소식 영상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메이저리그 이야기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시즌에도 계속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시즌 개막에 맞춰서 직관 투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키스와 샌프란시스코의 단독 개막전을 시작으로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개막 3연전까지 총 4경기를 보고 오는 일정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을 통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